1940년 3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난 김용림은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이다. 60년이 넘는 경력 동안 그녀는 인생은 아름다워 2010에 온화한 어머니부터 오작교내 2011, 2012 등 다른 TV 드라마에서의 복잡한 캐릭터까지 다양한 역할을 통해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라 남편 나미루와의 관계 상실과 한때 갈망했던 가정의 행복을 지키지 못한 아픔이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 한국 배우 나미루는 1965년에 김용림과 결혼했는데 당시 두 사람 모두 연예인으로서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969년에 태어난 남성진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역시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항상 행복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적은 정보에 따르면 김용림과 나미루는 오랜 세월 힘겨운 결혼 생활을 한 뒤 191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에 이혼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림 씨는 파트너를 잃었다는 상실감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한 온전한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는 실패감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런 슬픔은 남성진과의 관계에서 틈을 마주하게 되면서 더욱 커진다. 그녀는 항상 헌신적인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직장과 개인적인 삶의 압박으로 인해 아들이 어렸을 때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2020년 KBS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성진이와 더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이 울었어요. 나는 영화 촬영장으로 바빴고 그는 엄마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예술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긴 지난 세월을 회고할 때 느끼는 무력감입니다. 김용림 씨의 슬픔을 더욱 깊게 한 또 다른 상실은 그녀의 대가족 중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것입니다. 그녀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잃었다는 공식적인 정보는 없지만 80년 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러한 상실이 불가피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녀는 2023년 MBC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용림 씨의 가장 큰 슬픔은 개인적 상실, 결혼 생활의 파탄, 가족을 위해 해줄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뒤섞인 감정입니다. 김용림의 경력은 1961년 한국 연예계에 데뷔한 초기부터 85세의 나이에 존경받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영감을 주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배우로 시작해서 곧 텔레비전으로 옮겨 1985년 드라마제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 작품으로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당시 막 생겨나던 한국 연예계에서 그녀의 재능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였다. 이후 그녀는 인생은 아름다워 2010, 오작교 형제들 2011, 2012, 왔다 장보리 2014,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헬로 미 2021. 아마도 그녀의 가장 큰 성공은 어머니와 할머니 역할을 깊은 감정으로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일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그녀는 결혼 생활과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노년 여성을 연기하며 증오, 관용, 가족들과의 우정 등 광범위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 역할은 관객과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에이시안 위키의 한 팬은 그녀는 할머니로서 보여준 평온함으로 최우수 연기상을 받을 만하다고 썼습니다. 그녀가 성공한 또 다른 작품으로는 드라마 오작교 형제들에서 심감년 역을 맡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엄격하지만 사랑스러운 어머니를 연기했고 이 드라마는 2011년에서 2012년 KBS2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 하나가 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김용림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실패 사례 중 하나는 1970년대 한국 텔레비전 산업이 아직 발전하고 있을 때 그녀가 참여했지만
흥행에 실패한 영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녀는 2015년 SBS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저는 기대가 컸던 역할에 실패했고 그로 인해 제가 이 직업에 정말 적합한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실패는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김용님을 울리려는 노력은 종종 개인적 희생과 업무적 압박과 연관이 있다. 인생은 아름다워 촬영 중 그녀는 자신이 맡은 캐릭터가 결혼 생활의 배신에 직면하는 감정적으로 무거운 장면을 촬영한 후 울었는데 이 상황은 나미루와 실제로 겪었던 갈등과 비슷했다. 그녀는 2010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 역할 때문에 울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역할에 출연하는 것을 보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촬영을 계속하기 위해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오작교 패밀리를 준비할 때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작업했으며 대사를 외우고 캐릭터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녀는 어느 날 휴게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너무 지쳤지만 영화 제작진과 관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경력은 재능과 인내의 증거이지만 또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흘린 조용한 눈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김용님은 한국 연예계에서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항상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야심찬 아티스트입니다. 그녀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해온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시대를 초월하는 연기적 유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60년이 넘는 경력을 바탕으로 그녀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1985년 AMB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큰 진전이었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캄와 같은 더 복잡한 역할을 맡아보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2014년작 장보리에서 그녀는 불쌍하면서도 비난받을 만한 인물인 박수미 역을 맡아 관객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한국을 넘어 영향력을 미치는 여배우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력 대부분은 국내 시장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녀는 항상 국제적인 잠재력이 있는 프로젝트를 맡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2018년 TVN에서 방영되어 외국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은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기입니다. 그녀는 2019년 한국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저는 단순히 한국 배우로서가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젊은 스타들만큼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그녀의 강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목표는 연기를 통해 가족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역할은 종종 이 주제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2013년에서 2014년작 3번 결혼한 여자에서는 회복력 있는 어머니 역할을 맡았고 2022년작 3명의 대담한 형제에서는 사랑하는 할머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2023년 KBS 연기대상에서 가상 연설을 통해 관객이 제가 연기하는 각 캐릭터를 통해 사랑과 고통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제가 그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그녀가 항상 노력해온 업적은 단순히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평생을 예술에 살아 숨쉬며 살아온 여성의 표식입니다. 김용님의 사랑과 결혼은 그녀의 인생에서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감정적인 한 장이었습니다. 그녀는 1965년에 나미루와 결혼했는데 당시 둘 다 유망한 젊은 배우였다. 두 사람은 1960년대 초에 공동 영화 프로젝트를 통해 만났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면서 사랑이 꽃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수십 년간 지속되었고 1969년에는 남성진을 낳았으며 초창기에는 한국 연예계의 황금 커플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2010년 동아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이루는 내가 사랑한 첫 남자였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이 관계의 파경이었습니다. 이혼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지만 직장 생활에서 오는 압박과 개인적 불화, 감정적 거리감으로 인해 두 사람이 점차 멀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이혼은 김용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녀는 2015년 SBS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헤어졌을 때 많이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잃었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데 실패한 것 같아서 슬픈 거예요. 그 슬픔은 이후 몇 년간 성인이 된 남성진을 혼자 키우는 상황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혼 후의 외로움은 또 다른 슬픔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남이루와 재혼하지 않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2022년 자선 행사에서 가상 연설을 통해 저는 이루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그가 더 이상 제 곁에 없을 때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85세의 나이에 그녀가 자신이 인생의 사랑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것은 남이루를 되돌아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랑과 상실로 어려움을 겪어온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힘의 원천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장 깊은 슬픔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